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실장으로 일하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여러분은 추석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긴 연휴 내내 쉴 생각에 설레시나요? 아니면 기름 냄새가 진동하는 명절 음식이 떠오르시나요?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이 북적이게 모여서 보내는 시간이 기대되기도 할 테고, 반대로 누가 더도 말고 한가위 갖기만 하라고 했냐고 막 따지고 싶을 정도로 모이면 싸움만 하는 가족들 틈에서 시달릴 걱정부터 하실 수 있겠죠. 저는 이제는 꽤 시간이 지난 한 가지 사건이 떠오릅니다. 좀 충격적이기도 했고, 또 제가 그런 일을 겪었다는 게 어처구니가 없기도 해서 지금도 친구들끼리 술을 마시면 꼭 나오는 단골 소재이기도 해요. 지금은 그렇게 친구들이랑 그런 일이 있었지 하고 웃어넘기고 편한 마음으로 평소 즐겨 듣는 채널에 사연도 보내지만 그 당시에는 후유증이 꽤 오래간 편이었어요. 시작은 당시 30 중반이었던 제게 친구가 소개팅을 주선하면서였어요. 오래 사귀었던 사람과 헤어지고 몇 년을 혼자 지낸 제게 친구는 평생 수절을 할 거냐고 사람도 또 조건도 너무 좋으니까 한번 만나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난 사람이 바로 제 예비 남편이었죠. 대기업 연구원인 예비 남편은 딱 보기에도 얼굴에 글자가 많이 보이는 인상이었어요. 딱 봐도 학자 타입으로 가방끈이 길어 보인다고 할까요? 하지만 주말에는 고등학교 친구들과 함께 스튜디오를 대여해서 악기 연주를 한다는 반전 매력도 있었죠. 듬직하고 로맨틱한 예비 남편은 제 생일에는 직접 친구들과 각색을 한 곡으로 저만을 위한 연주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남편은 고향인 충청도를 떠나 혼자서 서울에서 자취를 했거든요. 오랜 자취 생활로 외로워서 그런지 혼자 집에만 있는 걸 싫어했어요. 그래서 친구들과 연주 모임을 시작한 거고, 저와 연애를 시작하면서는 저는 늘 데이트를 하지 않으면 예비 남편의 자취방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죠. 혼자 살면서 제일 서럽고 외로울 때가 아플 때잖아요. 예비 남편이 편도선 절제 수술을 하기 전에는 조금만 무리하거나 컨디션이 안 좋으면 바로 아팠거든요. 그때마다 아픈 예비 남편의 옆을 지킨 게 바로 저였죠. 원래 이렇게 헌신적인 타입이 아닌데 아무래도 아픈 내색을 하지 않고 늘 괜찮다고 하는 예비 남편을 보고 더 제 마음이 쓰였나 봐요. 만나고 나서 반년 정도 지났을 때 예비 남편이 한 번 아파서 쓰러진 걸 보고 나서야 예비 남편에게 만성 편도염이 있는 걸 알았어요. 이것 때문에 한 달에 두세 번은 이비인후과를 다녔었는데 제게는 말을 하나도 안 해서 전혀 몰랐던 거죠. 남자가 아픈 모습 보이면 매력 없잖아. 지혜 씨한테 괜히 걱정 끼치기도 싫고 의무적으로 아픈 애인 수발 들게 하고 싶지도 않아. 내 나이가 몇인데 누구한테 병간호를 받아. 원래 수발을 들거나 병간호를 해줄 생각도 없었는데 이 이후로 신경이 쓰여서 예비 남편이 조금만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면 바로 확인을 했네요. 바쁘다고 계속 편도선 절제 수술을 미룬 걸 더 이상 미루면서 매달 치르는 행사처럼 병나지 말라고 병원도 알아보고 예약 잡아서 수술시킨 것도 바로 저였어요. 예비 남편이 수술하고 나서는 퇴근하고 바로 입원한 병원에 가서 얼굴이라도 꼭 보고 왔고요. 그저 아직 연애 초반이니까 이럴 힘이 나는 거지 싶었고, 또 연애 초반 아니면 언제 이렇게 열정적으로 보살펴 주나 싶어서 저도 좋은 마음으로 그 순간을 즐겼답니다. 집밥이 먹고 싶어서 회사 점심을 매일 백반집 간다고 해서 본가에서 부모님과 사는 제가 어머니에게 특별히 부탁을 해서 기본적인 반찬을 해다가 주기도 했고요. 아예 나중에는 집에 초대해서 부모님과 함께 식사를 하기도 했네요. 처음에는 부모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게 좀 이르지 않나 했는데 그맘때쯤 결혼 얘기가 나오기도 해서 그 뒤로는 종종 혼자 사는 예비 남편을 집으로 초대를 했어요. 예비 남편이 싹싹하고 어른들과도 꽤 대화를 잘 이어나가는 타입이라서 어렵지 않게 저희 부모님과도 친해질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어머님, 이 찌개 진짜 맛있는데요. 제가 진짜 자주 가는 고깃집 찌개 맛이 나요. 어, 그거 내가 한 거다. 지혜 엄마가 한 게 아니라. 맞아. 우리 집 원래 국은 아버지가 끓이셔. 정말요? 와, 이거 진짜 팔아도 되겠어요. 내가 이 손맛으로 지혜 엄마 꼬신 거 아니냐? 아유, 그래요. 딸이 있는 과부한테 찌개 끓여주고 재혼했지. 당신도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찌개 말고도 당신한테 얼마나 공을 들였는데. 근데 아버님, 진짜 빈말이 아니고 저희 회사 앞에 식당 차리면 점심시간만 장사해도 건물 몇 채 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은퇴하시면 저랑 동업해서 식당 차리시는 거 어떠세요? 제가 서빙하고 주방 청소하고 다 할게요. 언제부턴가 이 집 아들이라도 된 양 너스레도 잘 떨고 애교도 부려서 저희 부모님도 예비 남편을 친근하게 이름으로 재미나라고 부르시기 시작했네요. 그래도 예비 사위는 손님이라고 설거지 한번 식탁에 수저 놓는 것도 안 시켰지만은요. 저희 본가는 서울이라서 예비 남편과 자주 왕래가 가능했지만 결혼 이야기가 나온 후에도 예비 남편의 본가에는 갈 마땅한 기회가 없었거든요. 근데 예비 남편을 만나서 처음 맞이하는 추석 연휴에 그 기회가 찾아왔어요. 퇴근하고 포장마차 집에서 예비 남편과 저녁 겸 해서 술까지 마시고 있는데 추석이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재민 씨, 이번 추석에 고향집 가지? 언제 갈 거야? 전날은 할 일이 좀 남아 있어서 당일에 가게. 어차피 내가 일찍 가도 방해야. 지혜 씨는? 우리 집은 제사도 안 지내고 친척들과도 따로 안 봐서 연휴 내내 부모님이랑 집에서 쉴 것 같아. 할 거 없다 싶으면 근교에 드라이브나 나가서 바람 쐬고 오려고. 어, 그럼 지혜 씨, 나랑 우리 집에 갈래? 재민 씨 집? 충청도? 그래, 어차피 언젠가는 가서 인사드려야 하는데 명절에 가면 덜 긴장되지 않을까? 가족들끼리 보내는 명절에 내가 가도 돼? 뭐 어때? 어차피 조금 있으면 정말 가족 될 텐데. 잠깐만, 이 김에 엄마한테 전화 한번 해보자. 아니, 이렇게 갑자기? 잠깐, 정말 전화해 지금? 술이 들어가서 그런 건지 아니면 미리 이러려고 판을 짠 건지 번개처럼 휴대폰을 찾더니 전화를 걸기 시작하는 예비 남편. 처음에는 말리려고 손을 뻗었는데 그래, 저 사람은 벌써 우리 집 아들처럼 지내는데 나도 빨리 인사드리긴 해야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보세요? 아, 엄마, 저예요. 어? 아이, 먹었지. 먹는 중. 어어. 아, 같이 있어요. 그래서 말인데, 이번에 고향 갈 때 지혜도 데려가도 돼요? 어른들이 있을 때 인사드리는 게 어떨까 해서. 아, 그럼요. 당일에. 네네. 어, 엄마, 그럼 다음 주에 만나기 전에 예비 며느리랑 통화 한번 해보실래요? 혼자 통화 잘하더니 갑자기 개구진 표정을 지은 예비 남편이 저 말과 함께 제게 들고 있던 휴대폰을 쓱 내미는 게 아니겠어요? 친절하게 아예 귀에까지 대주더군요. 저 추진력이 웃기고 어이가 없어서 눈빛으로 두고 보자라는 메시지를 보낸 뒤에 목소리를 가다듬고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네, 어머님, 안녕하세요. 어머, 어머, 이게 누구야? 그래요, 안녕하세요, 지혜씨. 나 재민이 엄마예요. 네네, 어머님, 신지혜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다 드리네요.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아유, 늦기는 무슨. 우리 며느리는 새벽에 전화를 해도 내가 받지요. 이번에 재민이랑 같이 온다고? 내가 그날 우리 며느님 먹일 맛있는 거 많이 만들어 놔야겠다. 뭐 잘 먹는 거 있어요? 저는 다 잘 먹어요, 어머님. 그렇게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기 보쌈은 잘 먹나? 내가 보쌈집 하는 거 알죠? 오는 날에 내가 최고로 좋은 고기 푹 삶아둘게요. 따로 또 먹고 싶은 거 생각나면 재민이한테 말하고. 그날 부담 가질 거 하나 없어. 그냥 몸만 오면 돼요, 몸만. 알겠죠? 그럼 그날 만나요. 나 너무 기대된다. 네, 어머님, 감사합니다. 그날 뵙겠습니다.
긴장 때문에 숨을 꾹 참고 한 통화가 끝나고 고개를 들자 앞에는 안절부절하면서 전화를 하는 제가 뭐가 그렇게 웃긴지 웃음을 참고 있는 예비 남편이 보이더군요. 그게 너무 얄미워서 휴대폰을 던지듯 줬죠. 근데 생각보다 더 반가워해 주시고 또 푸근한 예비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긴장이 눈 녹듯이 녹았습니다. 그래도 편한 마음으로 갈 수 있겠다 하고 편해졌네요. 그래도 첫인상이 쭉 간다고 하잖아요. 부모님께 추석에 예비 시댁에 인사드리러 가기로 했다고 말씀드리니까 아버지께서는 아는 분이 마장동 축산물 시장에서 장사를 하시는데 그분께 미리 말을 하셔서 국거리용하고 안심 채끝 선물 세트를 준비해 주셨어요. 가지고 가서 예쁨 많이 받고 오라고요. 점심시간에 맞춰서 가기로 했는데 제 하루는 조금 더 이르게 시작됐어요. 아침 일찍 예약한 숍에 그 무거운 한우 선물 세트 낑낑거리면서 들고 가서 머리하고 메이크업까지 받아야 했거든요. 그저 조금이라도 더 깔끔하고 누구에게나 호감인 인상을 주고 싶었어요. 원래 근무하면서 그냥 깔끔한 유니폼을 입고 일해서 정장도 없는데 급하게 맞춘 투피스 정장까지 입고 만반의 준비를 다 했습니다. 뭐야? 오늘 나 몰래 선보고 왔어? 와, 나 지혜 씨 이렇게 꾸민 거 처음 봐. 뭐야? 나보다 우리 부모님한테 더 잘 보이고 싶어? 당연한 거 아니야? 재민 씨는 내가 후줄근한 추리닝 입어도 예쁘다며. 예비 남편도 처음 보는 제 모습에 놀라더군요. 그도 그럴 것이 원래 일할 때도 오시는 고객님들께 최대한 깔끔하게 보여야 해서 평소 진한 화장도 안 하고 데이트할 때도 청바지에 운동화를 교복처럼 입었거든요. 치마 입은 거 처음 본다. 그런 옷이 있기는 있었네. 구두 1년 만에 신는 거 아니야? 라고 놀리는 예비 남편을 모른 척하고 그저 오늘 하루가 무사히 넘어가길 기차 안에서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는 안 하느니만 못한 거였어요. 아니, 오히려 그 간절한 기도를 하지 않았으면 조금은 덜 억울했을 겁니다. 예상했던 시간에 예비 남편의 고향집에 도착을 했어요. 기차역에서 택시를 타고 좀 오래 들어가니까 대문이 아주 큰 주택집이 나왔습니다. 저기 파란 대문 보이지? 저기가 우리 집이야. 와, 진짜 집이 크다. 재민 씨 부모님 두 분이서 사시기에 너무 넓어 보이는데? 어? 우리 부모님만 사는 거 아닌데? 우리 할머니랑 지금은 동생도 일 그만두고 와서 살고 있어. 할머니? 그럼 재민 씨네 집이 큰 집인 거네. 오늘 그럼 차례도 지내는 거 아니야? 어. 아, 내가 말 안 했나? 장난해? 그럼 오늘 재민 씨 집으로 친척들이 다 모이겠네? 아이, 근데 걱정 안 해도 돼. 친척들 대부분 이 근처 동네 살아서 차례 지내고 식사한 다음에 각자 집으로 바로 돌아갈 거야. 그래도 그냥 재민 씨 부모님만 뵙는 거랑 일가 친척 다 만나는 거랑 완전히 다르지. 괜찮다니까. 그냥 내 옆에만 꼭 붙어 있어. 누가 말 걸면 내가 다 대답할게. 이런 순진한 생물이 다 있나. 그게 말처럼 어디 쉽게 되냐고요. 집이 가까워질수록 마치 대형마트에 들어갔을 때 들리는 그 소리 아시죠? 수십 명의 사람이 모였을 때 우글거리면서 나는 그 소리. 그게 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집 안으로 들어서자. 와,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제 등에 식은땀이 주르륵 흐르네요. 수십 명의 사람, 수십 개의 눈이 저를 향해 꽂혔습니다. 그리고 호수에 뿌려진 빵가루에 달려드는 잉어떼들처럼 다가와 너나 할 것 없이 정신없이 입을 열었죠. 아이고, 재민이 왔네, 재민이가. 형님, 큰아들 왔어. 이게 누구야? 재민이 색시도 왔네. 아유, 재민이 색시야? 아이고, 곱네, 고와. 나이가 몇이야? 서울에서 사는 거야? 재민이 너 왜 이렇게 말랐냐? 네 색시가 잘 챙겨주디? 재민이 형 여자친구야? 얼굴 좀 뽀얀 거 봐라. 뭐 한다고? 직장은 다니고? 고모, 오빠 애인 성형외과 실장으로 일한대요. 성형? 그럼 의사야? 아, 그게 아니고 가면 왜 처음에 상담 같은 거 해주는 사람 있잖아요. 얼굴 견적 내주는.
저 얼굴도 손 좀 댄 건가? 왜 고객이 보고 믿을 만한 샘플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런 데는 직원들도 거의 다 한대요. 오빠는 꼴에 여자 얼굴 따지네. 저를 향해서 우수수 떨어지는 폭탄. 아니, 질문과 호기심을 가장한 다소 무례한 말들에 정신이 아찔했네요. 알고 보니 예비 시아버지는 삼남 일녀 중 장남이었고 그 아래 딸린 식구들까지 와서 집안에는 거의 20명이 가까운 사람들이 있었던 거였어요. 저는 그저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고 겨우 들리는 질문에 나이는 몇이고 이름은 뭐라고 간신히 대답을 할 뿐이었죠. 아, 다들 저희 숨 좀 먼저 돌릴게요. 3시간 걸쳐서 왔는데 쉴 틈을 안 주시고 너무한 거 아니에요? 작은 엄마, 저희 엄마는 어디 있어요? 아버지는요? 형님은 주방에 간 것 같고 아주버님은 할머니 방에 계시나 보다. 예비 남편은 저를 데리고 주방 쪽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먼저 통화를 했던 예비 시어머니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엄마, 저희 왔어요. 어, 어? 어머, 언제 왔어? 내가 국 끓이는데 정신이 없어서 몰랐네. 잘 왔어. 그리고, 어? 아, 지혜 씨?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예비 시어머니를 향해 고개를 숙여 인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얼굴을 드는데 뭔가 이상한 겁니다. 그렇게 전화상으로는 따뜻하고 친절하셨던 분이 제게 같이 인사를 해주시지도 않고 그저 한 손에는 커다란 국자를 쥔 채로 가만히 저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눈을 가느다랗게 뜨고 훑어보시는 게 아니겠어요? 뭐 처음 보는 상황에서 예비 며느리가 어떻게 생겼나 궁금해서 뜯어볼 순 있어도 뭔가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옆에 있던 예비 남편조차 엄마, 지혜를 왜 그렇게 빤히 봐요? 라고 했으니까요. 제가 그 묘한 분위기를 어떻게 해서든 벗어나려고 예비 남편이 들고 있던 한우 선물 세트를 넘겨받아서 예비 시어머니께 건네면서 말했어요. 이거 빈손으로는 올 수 없어서 저희 부모님께서 보내시는 선물이에요. 맛있게 잘 드시길 바란다고 하셨어요. 어? 아, 그래, 그래, 고마워. 잘 먹을게. 근데, 아유, 고기네? 고기는 거보다 여기가 더 싸고 질도 좋은데 다른 걸 사오지 그랬어. 괜히 돈만 더 쓰셨네. 이런 것보다 홍삼이나 영양제가 좋아.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통화에서는 부드러운 존댓말을 써주시다가 갑자기 반말을 하시는 건 그런가 보다 했어요. 어차피 말을 먼저 놔주시면 저도 편하니까요. 근데 갑자기 받은 선물에 대해 트집을 잡는 게 너무 황당했어요. 심지어 받으신 다음에 주방 들어가기 전에 있는 구석에 처박아 두시더라고요. 엄마, 지혜랑 지혜 부모님께서 준비하신 선물인데 꼭 그렇게 따져야겠어요? 참나, 내가 뭐 못할 말이라도 했니? 지혜 너 기분 나쁘니? 아니요, 기분 안 나빠요. 거기서 서 있지들 말고 왔으면 가서 먼저 할머니랑 아버지한테 인사드려. 그리고 지혜는 인사만 드리고 바로 나한테 와라. 어? 예비 시어머니의 말씀에 예비 남편을 따라 뒤를 돌아서 할머님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근데 한 발자국 내딛자 뒤에서 그 말이 작게 들렸어요. 아유, 얼굴이 왜 저런데? 저는 분명히 들었어요. 예비 남편에게는 안 들렸는지 뒤돌아보지 않았지만 저는 갑작스럽게 귀에 꽂힌 그 소리에 살짝 뒤를 돌아봤어요. 근데 예비 시어머니는 언제 그런 말을 했다는 것처럼 유유히 다른 방 쪽으로 가시더라고요. 대체 내가 방금 뭘 들은 거지? 싶은 찜찜한 기분으로 할머님과 예비 시아버지께 인사를 드렸어요. 그해 96세이신 할머니께서는 정말 건강하시고 정정하셨죠. 앉으신 상태에서 제게 악수를 건네셔서 손을 마주 잡았는데 손 아귀 힘도 정말 좋으시더라고요. 근데 치아는 안 좋으신지 좀 빠져 있었는데 그 상태로 웃으시다가 정말 아기처럼 너무 귀여우셨어요. 할머님의 미소에 아까 뒤에서 들은 찜찜한 말은 살짝 잊을 수 있었네요. 할머님 방에서 인사를 짧게 드리고 나와서 들은 대로 예비 시어머니를 찾아서 갔습니다. 제가 다가가니 예비 시어머니는
제게 무언가 안겨주시면서 갈아입고 주방으로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제게 주신 건 편해 보이는 옷이었어요. 예비 시누이의 옷처럼 보였네요. 제가 무릎까지 오는 치마를 입고 있어서 불편해 보였나 싶었습니다. 일단은 생각을 비우고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예비 시누이 방처럼 보이는 곳에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고 주방으로 갔습니다. 왔니? 옷은 맞고? 너는 일하러 온 애가 그런 정장을 입고 오니? 심지어 그렇게 짧은 치마를. 이거 걸쳐. 그리고 마당으로 나가자. 일하러 왔다고요? 분명 손이 부족하다면 도울 수는 있지만 저는 제가 손님으로 이곳에 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비 시어머니는 전혀 그런 생각이 아니신 것 같았어요. 예비 시어머니가 제게 걸치라고 한 건 앞치마였고 제가 얼이 빠져서 순순히 앞치마를 걸치니 이내 해동된 동태, 꼬치만 끼워진 산적, 썰린 햄과 애호박이 든 바구니, 그리고 커다란 스탱볼에 담긴 동그랑땡 반죽을 건네주셨어요. 그걸 드는 순간 생각했죠. 아, 나 전 구워야 하는구나 하고요. 제가 온갖 재료를 들고 예비 시어머니를 따라 마당으로 향하고 있으니 저보다 늦게 할머니 방에서 나온 예비 남편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어디가? 그리고 뭘 입은 거야? 그거 서영이 옷 아니야? 이거 안 보여? 어? 이게 뭐야? 엄마, 왜 지혜한테 일을 시켜요? 지혜 손님인데. 어머, 재민이 저거 벌써부터 지 색시 챙기는 것 봐라. 아니, 그럼 놀고만 있어? 왔으면 도와줄 수도 있지. 내가 오늘 우리 며느리 솜씨 좀 봐야겠다. 너 뭐하니? 빨리 나와. 전 집안에서 부치면 기름 냄새 빼서 한 달 내내 안 빠져. 그렇게 주방에서 음식을 하시고 거실에서 TV를 보고 화투를 치는 예비 남편의 가족들을 뒤로 한 채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평상에는 이미 대형 휴대용 버너와 부침전을 놓을 바구니 몇 개가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거기 달걀 푼 거랑 부침가루 있지? 옆에 키친타올 있는 거 쓰고 불 켜고 한번 붙여봐라. 뭐야, 엄마 무슨 시험 봐요? 지혜야, 옆으로 가 있어. 내가 붙일게. 너 가만히 있어. 내가 우리 며느리 손재주 좀 보려고 하는데 왜 그래? 지혜야, 한번 해봐. 마치 한식 요리 자격증을 따러온 기분이었습니다. 마치 말로는 긴장 말고 한번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조금이라도 실수를 했을 때는 후폭풍이 장난 아닐 거라는 예상이 들었네요. 그리고 그 예상대로 제가 동태에 달걀옷을 입히고 부침가루를 묻힌 다음에 천천히 구워나가자 몇 분도 안 돼서 등골을 찌르는 것 같은 타박이 시작됐어요. 어머, 이거 봐라. 다 부스러지잖아. 기름 더 붓고. 기름을 중간중간 계속 넣어야지. 너 집에서 살림을 아예 안 하나 보구나. 젓가락으로 언제 다 뒤집을래? 이렇게 손으로 해봐. 안 뜨거워 걱정 말고 해. 아유 저거 탄다 빨리 뒤집어. 이거 어느 세월에 다 할래? 이거 붙이고 가족들 먹을 고기도 구워야 하는데. 엄마 그만 좀 해요. 지혜가 무슨 여기서 일하려고 왔어요? 왜 그래? 그럼 이렇게 음식 다 버려놓는데 아무 말도 하지 말까? 그러게 왜 굳이 시키냐고요. 옆에서 예비 남편이 그러지 마시라고 왜 그러냐고 해도 예비 시어머니는 마치 독수리같이 매서운 눈으로 분주하게 전을 붙이는 제 손만 바라보셨어요. 그나마 옆에서 제 편을 들고 전 붙이는 걸 도와주던 예비 남편까지 어르신들의 호출로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들어가야 해서 제가 괜찮다고 들어가라고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렇게 저와 예비 시어머님만 남았네요. 예비 남편이 사라지자 예비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입을 여셨어요. 너 잘하는 음식은 있니? 너 지금 하는 걸 보니까 영 시원치가 않다. 찌개는 기본적으로 다 할 수 있고요. 기본적인 반찬도 레시피 보고 얼추 만들 수 있어요. 얼추? 아휴, 얼추 하는 게 잘하는 건 아니지. 그치? 네, 뭐 그래도 배우면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을 거예요. 너 곧 있으면 40인데 미리 안 배워두고 뭐 했어? 결혼 생각이 있었으면 미리미리 배웠어야지. 너 부모님이랑 산다며?
어머니한테 틈틈이 배워야 우리 재민이랑 결혼해서 뜨신 밥 먹일 수 있을 거 아니야. 제가 그날 통화를 했던 분은 대체 어디 가신 걸까요? 정녕 제 앞에 계신 분과 그때 그 따뜻한 대화를 나눴던 사람과 같은 사람인 걸까요? 순간 여우에 홀린 사람처럼 진지하게 내가 전화했던 사람이 다른 사람일 거라는 확신마저 들더군요. 중간에 달걀을 더 가져다 주러 오신 고모님께서 저와 예비 시어머니를 보고 언니 벌써부터 며느리한테 수업해요. 재민이 섹시 몸에서 살이 나오겠네. 라고 말을 거니까 예비 시어머니는 살이는 무슨 아유 손 가는 게 많겠어. 라고 막 신경질까지 부리시더군요. 그렇게 예비 시어머니는 한참을 제가 묵묵하게 전을 부치는 모습을 보더니 식용유를 더 가져오신다고 들어가셨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눈 앞에서 사라지자 자동적으로 깊게 한숨이 나왔어요. 그리고 몇 분 뒤에 예비 시누이가 나오더라고요. 터덜터덜 나온 예비 시누이는 평상에 앉아서 혼자 전을 부치는 제게 다가오더니 말했습니다. 오라? 그거 내 옷 아니에요? 아, 그런가 봐요. 어머니께서 입으라고 주셔서 말 안 하고 입어서 미안해요. 됐어요. 어차피 안 입어서 버리는 옷이니까. 예비 시누이는 어깨를 으쓱거리더니 평상에 털썩하고 앉아서 제가 부친 전을 한 개씩 집어 먹더라고요. 속으로 그래 많이 먹어라 하고 있는데 예비 시누이가 제 얼굴을 유심히 보는 것 같더니 말을 걸었습니다. 언니, 아 언니라고 불러도 되죠? 우리 엄마가 아까 집에 들어와서 언니 보고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뭐라고 하셨는데요? 남자 잡아먹는 얼굴이래요. 아, 우리 엄마가 관상을 좀 보는데 언니처럼 생긴 얼굴이 여기저기 흘리는 얼굴이라고 우리 오빠가 멍청하게 홀랑 넘어갔다고 했어요. 진짜 웃기죠? 웃겼어요. 웃겨서 아주 뒷목 잡고 뒤집어질 뻔했네요.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지? 듣고 기분 나쁘라고? 아니면 정말 지 딴에는 웃겨서? 그것보다 어떻게 예비 시어머니는 내게 이런 일을 시키신 후에 집으로 들어가서 남의 얼굴에 대해 그런 모욕적인 말을 할 수가 있지 싶어서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제가 무표정으로 가만히 있자 예비 시누이는 호박전 하나 입에 홀랑 넣고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고요. 저는 이때 그냥 전이 타든 말든 내버려 두고 그 집을 나와야 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그 못 같은 전을 뒤집고 있어서 더한 수모를 겪은 거죠. 새 식용유를 한 통 들고 나온 예비 시어머니는 나오시자마자 제가 전을 잘 구웠나 하고 확인부터 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제 앞에 팔짱을 딱 끼고 앉으셨고요. 지혜 너 지금 살고 있는 아버지가 새아버지라며? 예비 시어머니는 깜빡이가 없는 분이신 것 같았어요. 뭐든 전혀 예상치 못한 말이나 행동을 불시에 치고 들어오시더라고요. 예비 시어머니의 말씀대로 저희 부모님께서는 재혼을 하신 건데 지금 아버지는 제가 초등학교 때 가족이 되셔서 제게는 정말 친아버지 같은 분이십니다. 제가 질문의 의중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그렇다고 대답을 하자 예비 시어머니는 삐딱하게 고개를 기울이시더니 이어서 말을 하시더라고요. 사이는 좋니? 네, 제가 초등학교 때 어머니하고 재혼하셔서 그냥 진짜 아버지 같으세요. 아유, 그래도 다행이네. 그럼 새아버지가 너 결혼할 때 뭐든 해주신다고 하든 집이나 예물이나 아니요, 집에서는 지원을 안 받기로 했어요. 저도 재민 씨도 서로 모은 돈으로 결혼식하고 대출 조금 받으면 서울에 작은 신혼집 구할 수 있어서요. 누구 마음대로? 네? 아니, 재민 씨랑 이미 상의를 해서요. 재민 씨도 어머님이나 아버님께 따로 도움을 안 받는다고 해서. 지혜야, 너 조금 있으면 마흔인 애가 어쩜 그렇게 생각이 없니? 아니, 너 얼굴 뜯어고치는 병원인지 어디서 일하느라고 현실 파악이 안 되나 본데. 우리 아들은 대기업 다니잖아, 어? 이럴 때는 네 쪽에서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춰줘야 하는 거야. 예비 시어머니는 돈 얘기가 나오자마자 급격하게 언성이 높아지시더라고요. 그리고 갑자기 이런 얘기를 왜 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비 남편도 같이 있는 자리에서 해야 하는 게 아닌가요?
어머님, 일단 저랑 재민 씨 결혼이니까 같이 의논했던 거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만이 아니라 재민 씨도 불러서 같이. 아, 부르면 뭐하게. 내 아들 꼬셔서 만났던 것처럼 홀려서 네 편 들게 하려고? 됐고, 너희 집이나 우리 집이나 똑같이 준비를 하자. 딱 2억만 준비해. 우리도 2억 준비할 테니까 부모님한테도 그렇게 말씀드려라. 어? 어머님, 저희 집은 당장 2억까지 준비할 여유가 없어요. 어머님께서 만족을 못 하실 수도 있지만 저랑 재민 씨랑 상의한 다음에 결혼 준비하겠습니다. 아니, 너는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구석도 없는데 어떻게 말대꾸까지 꼬박꼬박하니? 어? 지금 네 처지를 알아야지. 목소리가 어찌나 큰지 예비 시어머니 뒤로 하나둘 집에서 사람들이 나오더라고요. 뭐야, 무슨 일이래? 큰어머니 목소리야? 하고요. 소리를 들은 건지 아니면 누가 가서 얘기를 했는지 예비 남편과 예비 시아버지는 뛰어나와 아예 저와 예비 시어머니가 있는 평상까지 와서 무슨 일인지 물었죠. 아, 당신 뭐 하는 거야? 왜 좋은 날 큰 소리를 내? 내가 큰 소리 안 내게 생겼어? 아니, 직업도 마음에 안 들어. 얼굴도 어디서 굴러먹다가 들어왔는지 천박하게 생겨가지고. 어? 게다가 음식도 못해. 예뻐할 구석 하나 없는 게 뭘 믿고 말대꾸나 하고 앉아있어. 네 처지에 2억 똑같이 준비하라는 게 그렇게 곶감니? 2억이요? 엄마, 지혜한테 결혼 자금으로 2억 준비하라고 했어? 아니,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을 해요. 그것도 나도 없는 자리에서. 나 지혜랑 이미 각자 모은 돈에서 얼마씩 내놓을지 얘기 끝났다고요. 아, 근데 왜 엄마가 나서서 그래? 너야말로 엄마한테 말도 없이 그 큰일을 정해?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뼈 빠지게 일해서 공부시키고 대기업 보내놨더니 저런 근본도 없이 얼굴만 그럴듯하게 생긴 애랑 홀랑 결혼까지 한다고 하고 너 장가 보내면서 2억도 싸게 친 거야. 엄마, 진짜 왜 그래요? 자식 가지고 장사해 지금? 지글지글 끓는 게 열받은 기름이 내는 소리인지 아니면 제 가슴에서 인격이 바싹 타들어가는 소리인지 도무지 분간이 안 가더라고요. 주변에서 말리러 나온 예비 남편 네 식구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전이 타는 소리에 섞여서 들렸습니다. 아, 큰엄마 왜 저러셔? 왜 싸우는 거야? 말대꾸를 했다고 했는데 뭐라 했길래 저래? 근데 큰어머니가 처음부터 너무하셨지. 오자마자 바로 밖에서 일 시켰잖아. 어른이 다 생각이 있어서 시키는 거야. 가족 될 사람 음식 솜씨 정도는 봐야지. 작은 엄마네 딸 결혼할 때 사위한테도 시켰어요? 아니잖아. 아유, 그게 어떻게 갔니? 흥미로운 구경거리가 된 기분에 머리가 뜨겁게 타오르다가 또 차갑게 식었습니다. 제 온도가 끓다가 식었다가 중구난방으로 움직이는데 예비 시어머니는 폭언을 멈추지 않더군요. 예, 너 주제를 좀 알아라. 우리 아들하고 결혼하려면 그 정도 돈은 준비해야지. 눈은 왜 동그랗게 뜨니? 허, 억울하면 대기업 들어가든가 아니면 돈을 벌어서 2억을 준비하든가 그것도 아니면 더 부자인 새아빠를 만났어야지. 당신 정말 미쳤어? 그만 못해? 엄마, 제발 좀. 예비 남편이 시뻘겋게 달아오른 얼굴을 마른 손으로 쓸면서 예비 시어머니에게 역정을 냈을 때 땡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마당의 흙바닥에 산처럼 쌓여있던 전들이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실수로 떨어뜨린 것도 누가 쳐서 넘어진 것도 아니었어요. 제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두 손으로 붙인 전이 쌓여있던 쟁반을 마당에 내던진 거였죠. 재미있는 구경거리에 웅성거리던 마당은 한순간에 고요해졌습니다. 수십 개의 눈이 다시 저와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전들에게 향했네요. 저는 입고 있던 앞치마도 벗어서 예비 시어머니 쪽으로 던졌어요. 그리고 참고 있던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근본이 없어? 천박해? 그거 지금 거울 보고 해야 하는 말 아니에요? 어따 대고 그딴 소리 하고 있어. 남의 부모 모욕하고 돈 얘기에 바로 눈 뒤집힌 인간이 누구한테 천박하대? 지혜 씨, 재민 씨 조용히 해. 가만히 있어. 내 말 막지 마. 그래요. 그렇게 귀하고 잘난 아들 2억에 팔 거면 왜 연애를 하게 내버려뒀어요?
어디 구인구직 사이트에 올리지. 2억 결혼자금 준비해두면 대기업 연구원인 아들 준다고. 뭐?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뭘 뭐라고 해? 다 들어놓고 귀찮게 같은 말 또 하게 만들지 마요. 내가 처음 만난 상황에서 정까지 붙이게 한 건 그래, 그냥 고루한 집안이구나, 시대를 역행하는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우리 집 돈 없다고 할 말 못할 말 구분 못하고 하면 못 참죠. 차라리 그쪽 말대로 남자 잡아먹는 관상인 며느리 쌍판 보자마자 마음에 안 들었으면 그냥 내쫓고 말지. 뭐하러 들여서 일이나 시켜요?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그렇게 심심해? 사람 하나 밖에서 혼자 일하게 두고 조롱하는 게? 그리고 기대에 부응을 못해서 미안한데 나 당신 아들 만나기 전에 연애도 한 번밖에 안 한 사람이야. 내가 연애 한 번 했을 때 댁내 아들은 여자 3번이나 만났어. 진짜 굴러먹다 온 건 당신 아들이지 우리 엄마 딸이 내가 아니라. 뭐? 야 이년아. 예비 시어머니는 숨소리를 거칠게 내더니 이내에 제게 달려들어서 머리채를 잡더군요. 어찌나 손 힘이 센지 머리가 한번 핑글 도는데 거기서 정신을 놓지 않고 저도 무작정 팔을 뻗었어요. 몇 번 허우적거리니까 바로 예비 시어머니 머리카락이 잡히더군요. 그대로 서로 악소리를 지르면서 몸싸움을 했습니다. 주변에서 비명소리가 들리고 말리라고 소리 지르는 소리가 들리고 저와 예비 시어머니에게 사람들이 붙어서 어떻게 해서든 뜯어 놓으려고 한 차례 난리가 났네요. 겨우 떨어진 저희들은 서로를 노려보면서 씩씩거렸어요. 나한테 천박하다는 사람이 어떻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바로 폭력을 써요? 전현저저 말하는 거 봐라. 내가 얼굴 보자마자 딱 알아봤어. 되먹지 못한 게 뭘 믿고 우리 집에 와서? 아, 남의 얼굴에 대고 말 진짜 많네. 내 얼굴 이렇게 생기고 우리 집에 결혼 자금으로 쓸 2억 없는 거에 뭐 하나 보태준 거라도 있어요? 지분도 없으면서 왜 입을 대? 그리고 댁내 집에 오라고 한 거 댁내 아들이고 당신이야. 그날 통화한 거 기억 안 나요? 기대된다며? 아니 무슨 이중인격이야 뭐야? 그날 만나자고 그렇게 친한 척을 하더니 왜 만나보니 별로라서 내쫓으려고 했어요? 내가 그냥 순순히 나가드릴게. 나도 이런 천박한 집구석이랑 가족되기 싫어요. 재미 씨, 우리 끝내자. 나 당신 어머니 때문에 무서워서 당신이랑 절대 결혼 못하겠어. 지혜 씨, 잠깐만. 우리 집안 무시하고 나 무시하는 시어머니랑 어떻게 가족이 돼? 안 그래? 내가 첫날부터 노예 부리듯이 하는 건 어떻게 해서든 참아보려고 했는데 이건 뭐 노예도 아니고 완전 인간 취급도 안 하는 거잖아. 잘 살아. 자아가 과하게 비대한 어머니 입맛에 맞는 여자 찾기 힘들겠지만 저는 제 손을 붙잡으려는 예비 남편의 손을 뿌리치고 그대로 집 안으로 들어서서 제 가방을 챙겼어요. 제가 다가가니 마치 홍해의 바다가 갈라지는 것처럼 사람들이 길을 비켜주더군요. 그도 그럴 것이 옷은 기름이랑 부침가루 묻히고 있고 머리는 산발에 눈빛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으니 비켜줄 수밖에 없었죠. 가방을 가지고 나와 아직도 경악이 서린 얼굴로 굳은 집안 사람들을 한번 보고 마당에 침을 탁 뱉고 말했습니다. 한가위 잘 보내세요. 어차피 집안에서 아무리 차례를 지낸다고 해도 조상님이 도움을 줄지 모르겠지만은요. 그대로 거의 20분을 걸어서 큰 길까지 나와 택시를 잡았네요. 제가 서울까지 가달라고 하니까 기사님이 처음에는 안 된다고 하시다가 제 몰골을 보고 가만히 운전을 하시더라고요. 저 옷도 안 갈아입고 입고 있던 예비 시누이 옷 그대로 입고 나온 거 아세요? 진짜 열받아서 눈에 보이는 게 없었네요. 몇 시간 동안 택시에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지금 이 일이 하루, 아니 반나절도 안 돼서 다 일어난 일인 게 믿어지시나요? 온몸에 기가 다 빠져나가서 집에 도착했을 때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서 택시에서 내리는 것도 버거웠어요. 집까지 올라갈 기력이 없어서 그렇게 아파트 앞 놀이터 벤치에 한동안 앉아 있었어요. 그저 이 모든 게 끔찍하고 어이없는 악몽이다라고 제 자신을 위로했죠. 참나, 와, 어쩜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이 제게 일어난 걸까요?
집에 간신히 가서 대체 뭘 입고 오는 거냐고 묻는 부모님 앞에서 무너져서 어린애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30이 다 넘어서 그렇게 우는 것도 참 오랜만이었어요. 놀라서 일단 저를 달래주시는 부모님께 그날 있었던 일을 천천히 말하니 아버지는 잘했다고 그 옆편의 머리채를 더 잡아 뜯지 못한 게 아쉽다고 하셨고 어머니께서는 당장 내려가서 직접 그 집안 뒤집어 놓으실 거라고 방방 뛰는 걸 제가 겨우 말렸네요. 제 성질머리는 어머니를 닮은 거였어요. 그리고 그날 밤 예비 남편이 집으로 찾아왔어요. 저는 만나지 않았고 저희 아버지께서 현관 앞에서 신랑이 하는 걸 방 안에서 들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다 설명드릴게요. 제가 저희 어머니 대신해서 이렇게 사과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제발 지혜 얼굴 좀. 무슨 염치로 내 딸 얼굴을 보여달라고 해? 네 어머니라는 사람도 문제지만 우리 딸이 그 집에서 노동 착취당하고 모욕당할 때까지 아무런 조치도 안 한 네 놈도 문제야. 2번 다시 내 딸 앞에 나타나지 마. 아버지에게 문전박대 당한 예비 남편은 끝내 제 얼굴은 보지 못하고 제가 두고 온 제 옷을 두고 가버렸어요. 정장을 보자마자 바로 그곳에서의 악몽이 떠올라서 2번 다시 입고 싶지도 제 옷장에 두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지역 중고 사이트에 반토막난 가격에 올려서 처분해버렸어요. 예비 남편의 번호도 바로 차단을 했습니다. 그러니 소개를 주선한 친구를 통해서 제발 만나자고 전해오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제 친구는 그 사람 지금 사람 몰골 아니라고 일단 만나서 얘기해보라고 해서 절대 그럴 일 없다고 했습니다. 어쩌다가 파혼한 거냐고 해서 그 사람 태어난 집에 가니까 괴물이 있더라 하고 말았어요. 제가 계속 연락을 피하자 부모님 때문에 집으로는 못 오고 병원까지 찾아오더군요. 진짜 경찰까지 부르기 싫으니까 창피당하기 싫으면 제발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정말 당신 어머니 때문에 다 떨어진 정도 일부러 만들어서 또 떨어질 것 같다고요. 제가 정말 부들부들 떨면서 말하니까 다행히 병원까지 찾아오는 것도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파혼 후에 몇 주가 지났을까요?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와 있었어요. 네가 내 번호 차단한 것 같아서 친구 휴대폰으로 보낼게. 제발 한 번만 읽고 연락해줘. 로 시작하는 문자였네요. 예비 남편이었던 사람은 끝내 부모님과 아예 연을 끊었다고 엄마가 괜히 이것저것 본인 기준에 안 맞으니까 계속 트집만 잡은 거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결혼 후에 절대로 시댁과 엮일 일 없으니까 다시 결혼해서 우리 둘만 살자고 하는 내용에 마지막으로 결혼을 구걸하는 문자였어요. 부탁대로 읽기는 읽었지만 연락은 하지 않고 그냥 그 번호도 차단하고 무시했어요. 그 후로는 따로 연락은 없습니다. 근데 소개팅 주선자였던 친구에게 듣기로는 정말 고향집과 연을 끊은 것 같더라고요. 그 친구가 예비 시누이의 지인이었거든요. 지인의 오빠에게 저를 소개시켜줬던 거죠. 친구는 예비 시누이를 통해서 지금 집안 꼴이 말이 아니다. 엄마는 알아누웠고 아버지는 며칠 동안 농기계 판매점도 못 열었다고 그 여자 때문에 오빠는 가족이랑 의절했다고 제 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참나, 지금 피해자가 누군가요? 저는 그곳에서 20대 일로 고생만 하다 왔는데 지금은 추석이 다가오면 그저 그런 일이 있었지 진짜 오래 살고 볼 일이다 하는 마음으로 웃어 넘길 수 있지만 그때는 병원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명절에 연휴라고 좋아할 때마다 그때 생각이 나서 부들부들 떨었어요. 근데 그 사건이 여러모로 제게 상처를 준 것도 맞지만 또 그 어려운 자리에서도 참지 말아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참지 않는 연습을 시켜주기도 했어요. 그날 이후로는 사람들에게 할 말을 하는 게 그리 어렵지 않더라고요. 이제는 그저 해프닝이 된 저의 추억 아닌 추억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제가 겪은 것 같은 한가위가 아니라 그저 편하고 평화로운 한가위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